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선관위는 어느 조직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선관위는 대한민국 그 어느 조직보다도 썩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무소불위 마피아 선관위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고안해 나가겠습니다.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공정성과 중립성 훼손에 대한 경종이기도 합니다. 감사원의 월권이 철퇴를 맞은 오늘, 감사원은 지난 기간 벌인 불법적인 감찰을 되돌아보고 감사원의 본분을 되새기기 바랍니다. 자, 어제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뭔가 아주 굉장히 상반된 움직임이 있었어요. 우선 감사원은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를 적발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혀를 차는 내용들이 많이 담겼어요.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채용을 한 건가? 한탄하는 목소리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어제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직무감찰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감찰할 수 없다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위헌이라는 거죠. 이걸 놓고 오늘 정치권 또 뜨겁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리 좀 해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이다. 감찰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다 방금 들어보셨죠? 민주당에서는 불법적 권한남용의 제동을 건 거다. 높은 평가를 했죠.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와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지금. 비상계엄이 더 큰 정당성 갖게 됐다. 이런 식으로 지금 헌재하고 감사원, 이 중앙선관위하고 그리고 그동안 선거에 나왔던 채용비리 이거 다 어떻게 하려고 그런 겁니까? 이렇게 또 반응이 나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시고요. 신혜영 전 민주당 의원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정민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서정민 변호사. 그러면은 어제 헌재의 결정대로라면은 그럼 앞으로 선관위에 저런 채용 비리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거 누가 적발을 하냐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럼 결국에는 선관위에 그냥 자체적인 감사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앞으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결국 이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대통령 소속 기관인 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우려들, 그러니까 내부적인 그런 비위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외부의 개입이 전혀 불가능한 것 아닌가, 혹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라는 지적이 분명히 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위헌 판단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뭐 국회의 그런 국정감사 혹은 조사 등에 대해서도 그걸 통해서도 조금 더 통제가 가능하고, 또 한편으로는 수사기관도 이런 비위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선관위의 그 특성,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독립되어 있는 그런 구조에 있어서는 이런 개입들이 조금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분명히 가능하고, 그렇다면 사실 이제 내부적으로 조금 더 효과가 있는 효용성을 가지는 그런 감사 그런 제도가 조금 마련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낳고 있거든요. 그러자 방금 화면에 잠깐 소개됐는데 여당에서는 이런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요. 이 상황에 대해서 들어보시죠.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진행한 직무감찰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헌법상 독립기구에 대한 터무니없는 이해 부족이고 대통령의 계엄이 더 큰 정당성을 갖게 한 결정입니다. 감사원도 감사할 수 없을 정도로 독립적인 선관위라면 계엄 이해에는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계엄의 정당성이 이번에 나타난 거다. 또 하다면 헌재 결정으로서. 이거 두 분 전직 의원님끼리 의견 좀 들어봐야겠어요. 우선 홍석준 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그 선관위는 3공화국부터 이제 생겨났죠. 그전에는 이제 선거 업무를 이제 그 내무부에서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헌법상 독립기구라고 이제 만들어졌는데 사실 여기서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말은 선관위의 가장 본질적인 의무인 선거 의무를 예. 외부의 어떤 압력에 이제 받지 않는 그런 어떤 기관으로서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근데 일반적인 어떤 행정 업무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 게 맞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법에는 정부기관 일체의 감사를 한다고 돼 있고, 특히 또 국감 관련된 그 법에도 보면 정부기관이라 그러니까 똑같은 정부기관이라고 양쪽 법에 있는데 왜 그러면은 국감은 그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고, 그렇죠. 이 감사원법에 있는 정부기관은 왜 감사원이 감사를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도 분명히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감사원 전체 인력이 한 2,800명 정도 되는데 이 거의 3분의 1량 되는 800건이 직원 채용에 문제가 있었고 비리가 있었다는 건데 더 과관인 것은 방금 전에 말씀 2,800명 선관위를 말씀하시는 예, 선관위 전체 선관위 직원이 예, 2,800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지금 예. 건수가 800건 이상이 그러니까 나왔다. 예. 그런데 이게 선관위의 그 변명이 더 과관인 게 우리는 전통적으로 가족 행사로 가족 회사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뭐 친인척 채용이 전통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그 현대판 음서제를 연상케 하듯이 뭐 과거에 귀족의 아들이 예. 귀족인 것처럼 그랬는데 이게 평균적인 선관위 채용 경쟁률이 거의 800대 1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관위가 그렇게 일이 고되지도 않으면서 선거 때 물론 업무가 좀 몰립니다만은 감사도 꼭 뭐 대우도 상대적으로 좋고 하기 때문에 많은 어떤 경력직 내지는 신입 청년들이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업할 때 굉장히 선호하는 곳이라는 그렇습니다. 뜻입니까? 일반 어떤 공조직 그 공무원보다 훨씬 더 인기가 있는 어떤 분야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어떤 그 청년들에 대한 예. 이런 공정한 어떤 그 채용의 기회를 지금까지 박탈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 선관위가 반성을 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반성은커녕 뭐 가족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예. 이야기하는 것이 참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근데 그거를 여당에서는 계엄의 타당성과 연결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잘하신 것처럼 뭐 소쿠리 어떤 선거도 나왔었죠.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에 있어서도 완전히 뭐 그 중국이나 북한의 문을 예. 활짝 열어놓은 이런 어떤 결과가 지금 초래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는 어떤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희영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여당 내에서 나오는 헌재 결정으로서 계엄을 통해서만이 선관위를 견제할 수밖에 없다. 타당성이 나왔다. 이런 주장인데 지금 박수영 의원님이 엄청난 실수를 하신 거죠. 국민의힘은 그동안은 비상계엄은 찬성하지 않는다. 다만 예. 탄핵에 대해서는 기각돼야 된다. 이렇게 분리해서 비상계엄과 예. 탄핵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의 박수영 의원의 그 원내대표 회의에서의 발언은 우리는 비상계엄도 정당화되고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다시 돌아오면 선관위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비상계엄 할 거다. 라는 것을 선언한 것 같은 그런 발언이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보고요. 선관위 채용 비리 당연히 문제가 있죠. 이거는 분명히 감사해야 되고 조사해야 되고 수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거는 별도로 하더라도 이번에 헌재의 판결은 그럼 선관위에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감사원이 하는 게 정당하냐에 대한 판결을 한 것이죠.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구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권에서 감사원이 얼마나 정치적인 중립성을 훼손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수석과 문자하는 게 사실 보도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재 감사원장도 국회에 나와서 아니 대통령 국정 지원하는 기관이 감사원이다라고 하면서 마치 그 정권을 보위하는 듯한 발언을 예. 해서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전 정권 아니면 야당 탄압을 하는 수단으로 감사원 감사가 그동안에 있었기 때문에 최재원 감사원장에 대한 뭐 탄핵까지도 이루어진 바가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선관위가 문제가 있으면 감사원이 한다? 결국에는 대통령 권한으로 감사원을 휘두르고 그것으로 선관위를 이렇게 침탈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우리의 중립적인 선거 관리를 해야 되는 선관위가 결국에는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다만 선관위의 채용 비리 끔찍하고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국정감사가 매년 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예. 국회에서 선관위를 불러서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미약하다면 그것보다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감시
거버넌스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재의 결정으로 감사원은 앞으로는 선관위를 들여다보거나 감찰하거나 뭐 이런 직무 감찰하면 안 된다는 게 돼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말한 대로 방법은 그건 무엇인가? 뭐 수사 문제가 발생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체 뭐 감사를 한다든가 이건데 국회는 들여다볼 수가 있거든요. 국회는 공식적인 제도가 국정감사라는 제도가 있어서 선관위 관계자를 불러서 따져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여당에서는 그거 갖고 부족합니다. 국회가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거든요. 라면서 뭔가를 더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대해 한시적인 국정조사법을 도입해서 감사원에 준하는 조사 및 처분 권한을 부여하여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선관위 견제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선관위의 실무 책임자인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도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도 좀 강화해야 된다. 거기에 고위직에 대해서. 그리고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에 준하는 강도의 국정조사 좀 할 필요가 있다. 홍석준 전 의원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찬성하십니까, 이거? 예, 부분적으로는 권성동 대표가 말한 게 이제 찬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청문회에 이제 사무총장을 도입하겠다 하는데 왜 사무총장 도입해야 되냐면 사실은 지금 위원장은 잘 아시는 대법관이 겸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약간 겸직을 하는 셈이 돼 있어요, 사실 지금. 상근직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이제 사무총장이 이제 상근에서 모든 어떤 업무를 지휘를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도입도 검토해 볼 만한데 근데 국정조사 저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 해봤자 뭐 우리가 많이 봤지만 어떻게 보면 좀 정쟁용 말싸움에 지나치고 사실은 감사도 고도의 어떤 그 기법, 기술,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을 따라갈 기관이었거든요. 저런 어떤 감사는 국정조사라고 해서 채용 비리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진영 의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을 표현했는데 그 표현은 틀린 표현이고요. 감사원은 직무상 대통령 소속은 맞지만 직무상 독립된 기관으로서 절대 대통령한테 보고라든지 국무회의에 또 참석한다든지 그런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선관위가 과연 이런 식으로 놔두게 된다면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게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신영 전 이렇게 보시기에는 지금 권성동 의원이 제안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선관위 고위직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좀 열어야 된다. 이 정도는 해봐야 된다. 이건 어떻게 판단하세요? 검토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의 조직체를 갖고 있지만 그 기능은 독립적입니다. 예. 근데 헌법에 규정돼 있죠. 헌법에. 윤석열 정권에서 감사원장 그렇게 뭐 정권이랑 이렇게 유착돼 갖고 하는 것들이 정황들이 너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지. 지금의 감사원의 그런 독립적인 기구는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선관위에 대해서는 사실 채용 비리에 대한 부분은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기관으로 넘긴 것이고 국정조사를 했을 때 국회가 조사권이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근데 인사청문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임용 과정에서의 제대로 된 판단, 검토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민주당도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입장을 명확하게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명태균 특검법 해야죠. 지금 내란 특검법 해야죠. 최상병 특검법도 아직 해결이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있을 때는 이런 채용 비리에 대한 부분들은 수사기관이 제대로 조사하고 징계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두 분 다 약간 긍정적인 의견 주셨고요. 지금 이런 채용 관련된 건 이거는 수사를 제대로 받았나 이 말씀이고.